예, 오늘 우리 예배 드렸는데 또 뭐 이렇게 메시지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이렇게 간담회처럼 그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평창에 안 가시고 이렇게 다들 오셨네요. 우리 순서지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저희들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걸 좀 중심으로 기도 제목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럼 오늘 같이 2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제가 작년에 우리 렘넌트 하나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렘넌트는 그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에 막 왔을 때 그때 제가 가서 다락방도 하고 그래서 그 다락방에 학생들이 꽤나 이렇게 많이 계속 모이게 됐어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 다락방이 이렇게 참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LA로 왔을 때에도 그렇게 시작됐던 다락방이 잘 참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뉴저지에 있는 교회인데 다락방인데 다른 주 뉴욕에서 택시를 태워가지고 부모들이 그 다락방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다른 주로 택시를 태워서 자기 딸을 다락방을 보냈으니까는 얼마나 사역을 참 재밌게 했어요. 근데 그 택시 태워서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 심수봉이라고 옛날 그 가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자기 딸을 택시를 태워서 그 다락방을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참 잘했던 렘넌트고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때 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칼리지를 졸업하고 그래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 교회를 거의 못 오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나라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나라 문화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버겁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학교를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는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두 시간의 싸움과 한 100몇 시간의 싸움을 계속 우리가 하는 건데 참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을 아침에 만나서 함께 같이 나누고 삶도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를 키우실 때는 반드시 그게 같이 있었거든요.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잠도 같이 자고 함께 생활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건데 소셜 미디어에 거의 다 영향을 거의 다 대부분 받고 학교의 문화에 영향을 다 받고 특히 지금 미국 같으면은 문화적으로 이번에 누구 가수 남편이 마약 그 문제로 됐다고 뉴스에 그러던데요. 여기 오니까 미국에서는 괜찮거든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왔는데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국에 오면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LA 같은 데는 맥도날드보다 훨씬 더 많이 마리화나 가게가 이제 생길 거거든요. 이제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 결혼 되고요. 그럼 그런 문화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에 노출돼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캘리포니아는 그렇게 가르치게 돼 있거든요.
결혼은 꼭 남자 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애가 반에 한두 명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 굉장히 이상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문화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손을 들어 질문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학교에서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 애는 무슨 애가 되냐면은 그 인종차별 하듯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성소수자를 차별하느냐? 차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차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합중국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민 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차별을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요. 차별적인 발언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번 하면은 정치 생명이 바로 끝나거든요.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당해요. 만약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뭐 손들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내내 노출되다가 교회 한두 시간 정도 와서 영향을 조금 받다 가는 이 싸움이 참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꼭 필요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학교를 어떻게 하나 싶은데 그건 이제 한국 그 메커니즘에서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인가 주는 단체가 문교부라 그런가요? 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다 장악하니까 그러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은 문교부에서 인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인가 단체에서 협회에서 줘요. 예를 들어서 신학 그러면 신학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인가를 주지요. 그럼 그 협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공신력 있는 협회에 내 대학이 등록돼 있으면은 그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문교부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제대로 아마 관리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인가 단체들은 개인 단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수준을 이렇게 높여놔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들어간다는 대단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잘 하겠지요. 단체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은 대학도 그 어크레디스를 그렇게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하고 개념이 이제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 자꾸 이제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RU가 미국에서 인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자꾸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한국 시스템에서 이제 인가 단체가 하나라고 믿고 거기서 인가를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러는데 아니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대학을 세워도 인가 받아요. 그 대신 어느 단체에서 받겠죠? 그런 걸 그냥 인가해 주는 그런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받으면 인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수준을 높여놓은 인가 단체에서는 받기 힘들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인가라는 개념 자체가 좀 틀리기 때문에 RU를 인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한국식의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 신학협회에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럼 안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안 받았냐 받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 미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학교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시스템을 크게 가지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일 큰 거고 작은 데는 홈스쿨링도 해요. 내 애들 둘이 있는데 그게 학교예요.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은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쳐 주면 돼요. 홈스쿨링이에요. 한국에도 홈스쿨링 이제 하지요?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퍼블릭 스쿨에 보내기 싫다. 나는 내 가치대로 내가 내 자녀를 가르치고 싶다. 그럼 그것도 인가해줘요. 이렇게 이제 미국은 교육이라는 그 시스템을 이렇게 레인지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교회들은 뭐 한 20 몇 명이 중학교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120명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400명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웬만한 시설만 있으면은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요, 미국은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 스쿨에 보내면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문화에 있어서 성소수자 난 동의하지 않고 마리화나 뭐 이런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부모들은 어디에 보내겠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퍼블릭이 아닌 이렇게 프라이빗 스쿨을 보낼 수 있겠지요. 예, 그래서 그런 요청들이 이제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를 시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락방 하는 미국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그걸 구상하거나 뭐 그렇지는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뭐 한인 이민 교회들이나 다른 이민 교회들도 그런 걸 구상하고 있는 교회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셔서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하거든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도 꼭 해요. 한 번도 빼지 않고 해요. 그리고 저희 같이 기도하는 교인들도 같이 늘 하거든요. 그럼 당장 뭐 학교를 세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거는 계속 기도하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준비되어 있는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져서 미국의 흐름 바꾸는 자리들은 있거든요. 교육의 흐름도 바꿀 수 있고 예술의 흐름도 바꿀 수 있고 문화의 흐름도 바꿀 수 있는 그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꼭대기에 가면은 거기에 들어가야 바꿀 수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4대 뮤지컬을 한 사람이 지은 거잖아요. 아시죠? 영국의 웨스트엔드에 가면은 저기 미국에 가면은 뉴욕에 브로드웨이가 있죠. 영국에는 웨스트엔드가 있어요. 뮤지컬의 본고장이죠. 거기에 있는 대단한 그 뮤지컬들을 맥켄타시라는 한 사람이 썼어요. 그 사람이 세계 문화를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그 스토리를 가지고 문화를 입혀가지고 공연을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수를 불러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스토리가 보통 좋은 뮤지컬들은 15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쉽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준비되는 렘넌트들이 문화 저 꼭대기에 가서도 바꿀 수 있고요. 정치도 가서 바꿀 수 있고요. 교육도 들어가서 바꿀 수 있고 경제도 들어가서 바꿀 수 있고 그러려면은 한두 시간 이 싸움 가지고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좀 준비돼서 나가도록. 왜냐하면 미국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혹시 위협이 될까 봐서 지금 북한에서 핵하고 있으니까는 다널드 트럼프는 지금 절대 그 용납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항공모함도 보내고 전략 무기들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평창 끝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게 뭐 저는 이제 조금 밖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유일하게 북한의 핵이 막 저렇게 뭐 위협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밖에는 분위기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막 그런 상황인데 뭐 핵을 뭐 하겠어 뭐 한국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밖에는 그렇거든요. 전략 무기라는 것은 그 군대 용어로 전략하고 전술이 있거든요. 전략은 큰 판도로 확 바꾸는 게 전략이에요. 전술은 탱크도 보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국지전들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근데 전략 무기라는 것은 순간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그게 전략 무기거든요. 근데 미국의 전략 무기들을 다 이쪽으로 보내는, 왜냐하면 위협이 될까 싶어서는 초강대국이죠. 거기에 들어갈 때는 아까 얘기처럼 컵라면 싸가지고 그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은 진짜 준비되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 문화도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시스템적으로 하는 시작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칭찬 많이 했었지요. 예, 장점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여기 늘 앉아 있어서 한국은 뭐 교육은 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자꾸 뭐 보따리 싸서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하는데 꼭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한 장점도 있거든요. 한국 사람만큼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그 스페니쉬권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칼리지를 간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싫어하면서 네가 한국 교회를 다니더니 생각이 이상해져 가서 돈을 벌어야지 무슨 칼리지를 가느냐 이랬거든요. 그리고 부모하고 너무 관계가 불편해서 집에를 안 들어가고 살았었어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하이스쿨 나오면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무슨 공부를 다 하느냐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학을 가게 하잖아요. 거기는 안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익숙한데 외국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되게 독특해요. 특이해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교육에 대한 열정. 거기에다가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렘넌트 교사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죠? 한국 사람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에 대한 열정,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따라오지도 못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거에다가 또 그 복음적인 그 내용에다가 이거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죠? 최고의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냥 프라이빗 스쿨들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교회 산다고 뭐 복음의 열정이 있고 뭐 세계복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교육적인 어마어마한 한국 사람 같은 그런 패션이 있냐면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길지 않은 시간에 굉장히 좋은 사립학교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미국의 사립학교들은 대단하거든요. 이 진짜 좋은 사립학교들은 진짜 대단하거든요. 교육 내용도 완전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은 일반 학교 그 퍼블릭 스쿨처럼 사회 나가서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지 않고 교육이 뭘 만드냐면은 리더를 만들어내요. 경제계의 리더, 정치의 리더, 교육계의 리더들을 만드는 훈련을 따로 해요. 그래서 계속 토론하게 하고요. 플라톤의 국가론 이거 가지고 한 학기 공부하고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교육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요. 프라이빗 스쿨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 가지고 진짜 좋은 프라이빗 스쿨을 만들어서 근데 이게 이제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게 미국 교회들하고 제가 이제 비교를 좀 해보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은 다 보통 그런 그 학교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미국 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 교회라는 한정된 인프라. 자기 교회 뭐 이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학교에서 뭐 오랫동안 뭐 15년 가르치다가 이제 교회 학교 하면은 거기 가서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사 경험이 있는 뭐 이런 사람들. 그럼 그게 이제 뭐 교인이 뭐 한 500명 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렘넌트라는 것은 네트워킹이 글로벌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RLS에 누가 와 있죠? 미국의 선생님들이 와 있잖아요. 렘넌트 선생님들이. 우리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LA에서 시작하는데 교사들이 어디서 올 수 있어요? 유럽에서도 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가능해요. 진짜 좋은 교사들이 유럽에서도 올 수 있고 시애틀에서도 올 수 있고 워싱턴 DC에서도 올 수 있어요. 함께 가르칠 수 있어요. 최고의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아직 그런 시작은 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떠들진 않는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는데 뭐 지금 하나도 되는 건 없잖아요. 지금 기도 시작한 거라 교회에서만 얘기하고 밖에서 얘기하는 지금 처음 오늘 이렇게 예일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거기 지금 학교 곧 세운 이러지 마세요. 아까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학교 건물 알아보고 계세요 막 이러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당장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것처럼 렘넌트 사역이 미국에서 진행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준비가 약하니까 아까 얘기처럼 물하고 컵라면 가져가서 홈레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지하도에 있는 사람들 가면 바로 만나지만은 여러분이 무슨 기업들 있죠? 삼성이나 한화나 이런 데 가서 그 중역 임원들을 라면 가져왔다고 만나주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미국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역사가 확 일어나고 해서 캠프가 진행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렘넌트들이 진짜 문화적으로도 준비되고 실력도 준비되어지고 복음의 비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딱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그게 딱 가지고 준비되어지는 좀 긴 기간이 필요해요. 긴 기간을 시작하려면 교육 반드시 거기 눈을 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이제 아마 그런 기능도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가끔 한국에서는 우리의 어른들 중에 우리 애를 미국이나 유럽에 보내서 준비시키고 싶은데 미국 대충 보내자니 겁나고 문화적으로 이상한 거 배워올 수도 있고 마약이 괜찮은 거니까 마약쟁이 돼서 돌아오면 어떻게 돼 이제 이런 고민들도 있고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는데 어디 그렇게 가르쳐주는 학교는 아니고 퍼블릭을 보낼 거 아니에요. 퍼블릭을 보낼 텐데 거기 보내면은 지금 미국 부모들도 고민하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혼자 그 멀리서 부모도 없는 데서 그걸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게 한국에 또 계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도 얼마나 조금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진짜 준비되어 있는 렘넌트들이 왔을 때 함께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도 조금 열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 잠깐만 조금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렘넌트 타운 그랬는데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예배당, 그리고 다민족 타운,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 지역을 살릴 전도 공동체를 이룰 예배당. 렘넌트가 모이고 다민족이 함께 모이는 것, 이 기도는 꽤나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기도인데요. 학교면 그게 렘넌트들이 모이고 다민족이 모이는 그렇구나 그 생각이 나중에 들었었어요. 우리 늘 하고 있던 기도인데 그렇지 타운이라는 것은 미국에 가서 코리아 타운 그러면 뭐죠? 한국 사람들이 막 있는 거죠. 한국 문화가 있고 거기 한국 찌개도 팔고 그런 거 아니에요? 타운. 렘넌트들이 함께 늘 모여 있는 그리고 다민족들이 늘 또 같이 모여 있어요. 학교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를 먼저 하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그리고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그 예배 처소였어요. 역사 안에서 그 성전 예배 기능을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세의 성막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오면은 가장 화려하고 멋졌던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다윗이 지으려다 못 짓고 자기 아들에게 넘겨줬던 솔로몬 성전. 근데 이게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완전 회파되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페르시아를 세웠던 고레스가
다시 귀환시키면서 수룹바벨과 함께 와서 성전을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헤롯 로마가 직접 성전을 한번 지어준 적이 있어요. 인심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굉장히 이게 고집세고 이래가지고 이게 다스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환심을 좀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웅장한 성전 하나를 지었는 그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그 울타리를 막으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여러 성전들 예배하는 곳 중에 하나님은 여기에 없는 다윗의 장막을 얘기를 하세요.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성막.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짓게 하니까 쉽게 말하면 퍼밋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언약궤는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 내용들 아시죠? 언약궤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들어와서 언약궤 있는 곳을 어떻게 해서 만든 급조해서 만든 아주 조금 우리들 하는 얘기로 조금 이런 기능에 못 미치는 조금 허접한 장막을 좀 쳤었어요.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려고. 이 가운데 있던 게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데 아니고 어디를 가고 싶으셨냐면은 여기를 가고 싶으시대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사모하던 다윗이 있었고요. 다윗과 함께 예배를 돕고 했던 중직자 고라 자손들이 있었어요. 예배 완전 생을 걸었던, 그리고 차이세 찬양대들이 있었어요. 24시간 이 장막 주위에서 찬양을 했던 성가대가 있었어요. 거기는 진짜 예배하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추억하셨대요. 그 옛날 예배자들이 있던 그곳, 늘 하나님은 그게 생각이 나셨던가 봐요. 그래서 렘넌트들 타운과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곳.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가 복음으로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질 예배 공동체를 이룰 예배당. 예배당 기능을 하면서 학교 기능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또 그 일에 함께 또 동역할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렘넌트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예.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들 중에 뭐 어떻게 같이 와서 예. 교육이라는 것은 이게 길게 보고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받고 좀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나 어드바이스나 뭐. 예. 예. 그래요? 저는
그 스쿨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희라고 합니다.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뭐지? 제 TVN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학교에 대한 걸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유럽 선진국 교육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뭐 체험도 하고 어떻게 수업 받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회차에서는 성동일 씨라고 배우가 계시는데, 그분이 자신의 아들 성준이라는 친구랑 같이 미국에 있는 학교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거기서는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를 체험하는 걸 찍는 회차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그 미국에는 차트 스쿨이라고 하나요? 네, 그 뭐지, 공교육,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도 받지만 그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스쿨을 먼저 체험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도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항상 선생님들,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이제 옆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학부모와 지역 사회와의 소통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몰랐을 때는 그냥 학교가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나라고 했지만, 그 뭐 큰 것을, 행사 같은 걸 치를 때는 항상 그게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지역에서든 아니면 학부모님에게서든.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그림도 가지고 계시는지, 학교가 세워졌을 때 그 학교가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그림을 이제 그리시면서 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교육 쪽에 계시니까는 그 질문 주셨네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른 거는 그거 같아요. 한국에는 부모님들이 학교에 인볼브를 해서 교육에 같이 참여하거나 방향을 같이 논의하거나 그런 찬스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저희 부모님이 학교에 오셨을 때는 중학교 때는 신방 가셨다고 안 오셨고, 졸업식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한 번 오시고, 국민학교 졸업할 때 오시고, 딱 2번 저희 학교는 방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미국은 매 학기마다 반드시 그 부모들이 와야 돼요. 와서 자기 아이에 대해서 그날 그 컨퍼런스 하는 날에 성적표하고 했던 그 꼬마들 같으면 그림 그렸던 거 다 파일을 가지고 있고, 학부모 오면은 앉아서 선생님들이 이 학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성적은 이렇고요, 매트는 이렇고 뭐 히스토리는 이렇고 뭐 잉글리시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고 얘기 다 해주거든요. 그 컨퍼런스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어포인먼트를 하지요. 레터가 오면은 그럼 나는 15일 날 3시에 나는 그 가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부모들마다 다 시간을 다르게 짜거든요. 그럼 그 학교 부모들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학생에 대해서 얘기 듣고 이제까지 했던 것들 다 이렇게 어떻게 공부했는지 보고 상담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아예 시스템 자체가 부모들하고 이렇게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퍼블릭 스쿨도. 근데 프라이빗은 훨씬 한 교사의 그 레이쇼가 훨씬 더 작잖아요. 공교육 같으면 한 선생님의 학생 20명이라면 프라이빗은 훨씬 더 작아요. 한 선생님의 학생 7명, 8명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부모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쉬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치맛바람 하는 사람만 학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는 뭐 전혀 학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쉽게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연결해서 얘기 드리자면은 일단 만약에 학생이 100명이에요. 100명 있는 학교를 운영을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이 100명이면은 부모들 하면은 200명이 되죠. 근데 한 집에 학생이 둘이 있으면은 그에도 올라오겠죠. 그러면 100명 학생이 있는데 학생 100명과 부모 200명과 늘 함께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교회가, 이게 이제 다민족들일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겠죠. 한 학기를 진행하는데 300명의 인원들을 늘 만나고 가까이 하고 레터를 보내고 면담을 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미국 들어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복음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예요. 지금 아무리 교회가 뭐 1000명씩 모여도 뭐 이렇게 다민족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것도 아주 밀착해서 이렇게 가까이 행사를 같이 하고, 이거 뭐 이러기가 참 힘든데 학교를 운영하면 이게 굉장히 쉬워져요. 다민족 선교, 이게 굉장히 가까워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들이 지금 방식은 뭐냐면은 교회가 개척을 해서, 그럼 미자립이겠죠. 이걸 벗어나서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겠죠. 부흥을 해서 다민족들에게, 미자립이라는 얘기는 교회가 자립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신경 쓰기가 힘든다는 얘기예요. 자립이 최고예요. 선교고 목회고 뭐 다른 렘넌트고 자립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미자립이라는 얘기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자립이 최고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년에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렌트비도 못 내고 전기세도 못 내면 교회가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립이 최고예요. 자립이 일단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슬픈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흥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금방 뛰어넘어지느냐면은 그게 안 돼요. 여기서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30년도 가는 거예요. 여기를 못 넘어서. 그러니까 아무 사역이 안 돼요,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요. 이제 뭐 힘이 있어야 이제 다민족도 살리고 뭐도 할 텐데, 일단 여기까지 들어가기 힘드니까 다민족은 이렇게 구호만 외치지 이게 되는 게 아닌 그런 현실. 근데 학교가 진행되어지면은 만약에 50명으로 시작하든지 뭐 20명으로 시작해요. 그럼 당장 부모들이 40명이잖아요. 그럼 한 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애들 둘이 있으면은 이 애들이 쭉 준비되겠죠. 부모들 계속 있지요. 근데 이게 해서 졸업하면 빠지면 또 새로 들어오잖아요. 또 만약에 20명이 나가면 또 20명이 들어오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그럼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죠? 한 10년이 계속 그렇게 이 사이즈가 계속 돌아가면은, 한 교회가 죽도록 사역에서 얻을 수 있는 영향력을 완전히 뛰어넘죠. 근데 이게 어디인가에 모델 하나가 생기면은 다른 도시에 따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의 주요 도시들마다 이런 프라이빗 스쿨들이 여기저기 생겨요. 렘넌 운동하는 사람. 그러면 렘넌 운동이 그때 힘있게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미국에 뭔가 이렇게 렘넌 운동에 뭔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시작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조금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는 청년부의 김성은 르먼트입니다. 생각하는 학교의 이름이 있다면은 궁금해서 필리핀은 하베스터 RUTC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RUTC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세우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하나 지어주세요. 아직 이름은 생각 못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당장 돌아가서 하는 일이 아닌 우리 렘넌트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설도 뭐 조금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조금의 앞에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 같이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 더 봐도 되나요? 시간이?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예, 우리 함께 잠깐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음 운동이 지역 지역에서 일어나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복음이 편만해지는 수평적인 개념뿐만 아니고 수직적인 개념에서도 복음이 편만해지는, 그래서 풍성한 그런 세상 을 위해 산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그 여정을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 함께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